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원종우입니다. 과학기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간단한 질문 같지만 매일의 일상에 바쁜 우리가 생각하기엔 쉽지 않은 주제죠.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학과 기술을 떼어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은 주로 인류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세상에서 가장 작거나 큰 것은 무엇인지, 또 지구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과학이죠. 그래서 연구의 대상이 크던 작던 그 내용은 본질적이고 심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기술은 대개 과학적 원리를 응용해 인류의 힘을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18세기 산업혁명을 이끈 증기기관은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1600배 팽창한다는 과학 원리를 근거로 만든 동력입니다. 이 간단한 법칙을 활용해 수백 톤의 기관차도 움직일 수 있었죠.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근육과 뼈의 힘이 그만큼 강해졌다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세기 중반에 들어 개발된 컴퓨터는 전기와 전자의 성질을 활용해 인류의 기억력과 계산 능력을 혁명적으로 보완하고 있죠. 이 경우는 인간의 두뇌 능력을 그만큼 강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수백 년간 과학과 기술은 우리의 지식과 힘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산업혁명이란 말은 지금까지 쌓아온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이 꽃피어 세상의 향방을 바꿔 놓을 때나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이 새로운 키워드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신기술들은 어떤 것이며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될까요? 최근 예전에는 들어본 적 없던 기술 용어들이 일상 속에서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먼 미래 이야기 같았던 자율주행은 이제 뉴스와 미디어에 흔히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고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에 의해 단계적으로 구현되고 있죠. VR과 AR, 즉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SF 영화의 단골 소재이던 것이 지금은 본격적인 산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자그마한 드론을 우연히 만나는 것도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고 초고속이라던 LTE가 등장한 지 오래되지도 않은데 그 300배속에 달하는 5G가 곧 상용화될 예정이죠. 인공지능은 이미 이세돌과의 바둑 대국을 통해 그 막강한 힘을 과시한 바 있고 인터넷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나니 기계끼리 서로 인터넷으로 대화하는 사물 인터넷이 등장합니다. 똑똑한 전화기, 스마트폰에 충분히 익숙해지니 이제 그보다 수백만 배 거대한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 나타났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흔히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현재 개발 중이며 곧 현실화될 첨단 신기술을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 언급한 이 기술들에는 공통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기술과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첫째는 이전 시대에 주목받던 기술에 비해 이 신기술들은 직접적인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기기관이나 컴퓨터는 물론 내연기관, 항공기술, 원자력 기술 등 우리를 빨리 이동하게 하거나 하늘을 알게 하거나 강력한 에너지를 내는 것과는 얼핏 봐도 거리가 멀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굳이 없어도 별 상관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기술들입니다. 두 번째는 ICT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 디지털과 정보통신의 기반이 없이는 구현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한정된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실어 나르기 위한 새로운 통신 기술이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다른 것과 융합, 연동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과 드론 등은 자동화된 생활의 주역이라는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루는데 그 스마트 시티는 모세혈관처럼 뻗어나간 디지털 데이터 네트워크의 기반 하에서만 구축되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VR과 AR은 모니터나 TV 등을 대신할 새롭고도 강력한 미디어일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로도 사용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인공지능의 통제와 조정하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엮어보면 세상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라는 문장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다름 아닌 편리함, 그 중에서도 일상의 무게와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섬세한 편리함이죠. 사실 우리는 꼭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많은 자잘한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와 식사와 약을 먹고 스케줄을 체크 변경하고 그날에 어울리는 복장을 정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고 막히는 길을 따라 운전을 해 사무실에 가고 또 외부로 나가 미팅도 해야 되죠.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영화나 콘서트를 보기 위해 긴 줄에서 기다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잡다한 일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고 우리는 이런 일들이 하루하루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죠. 하지만 여기에 쓰이는 시간과 노력의 양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역설적인 것은 이런 우리의 복잡한 삶이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만들어진 현대 문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대 이전까지 인류의 생활은 매우 단순했고 지금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많은 일을 한꺼번에 신경 쓰면서 수행해 나갈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일은 무척 고되었고 가난했으며 극단적인 불평등과 질병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술은 바로 그 고됨과 가난, 위험 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일상을 열어놓았죠. 너무 많은 자잘한 지식과 선택지들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에 정신이 팔려 막상 크고 중요한 혹은 즐겁고 보람되는 일에 집중할 힘을 잃어가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순을 다시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시공간이 집이든 사무실이든 공장이든 휴식 중이든 업무 중이든 작업 중이든 혹은 도시와 우리 생활의 전체이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통제하고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드디어 인류가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기술이 만들어낸 일과 삶의 복잡함을 기술이 도로 거둬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요체이자 미래기술의 핵심인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도 심오한 점은 이 신기술들이 주는 편리함이 단지 편리함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효율적인 자동화 시스템이 확충되어 사람은 중요한 일이나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사회에서 편리함은 바로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전해 갈 때 이전에 고도의 집중력으로 몇 시간씩 운전에 몰입해야 됐던 우리는 그만큼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집을 나설 때마다 해야 했던 온갖 준비를 집이 자동으로 해준다면 우리 모두의 아침 시간은 매우 넉넉할 것입니다. 미팅이나 모임에 직접 참석할 필요 없이 VR이나 AR로 대신한다면 역시 그만큼의 노력을 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는 시간과 에너지는 모두 나만의 가치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그 가능성은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오래전부터 과학기술의 발전은 삭막한 비인간화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이미 1920년대부터 프리츠랑의 메트로폴리스나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 같은 영화들의 기술 사회의 인간 소외에 대한 경계심이 그려지곤 했죠. 기술 문명의 확연한 장점과 더불어 그런 비판적인 지적들도 분명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기술은 그때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 뛰어난 기술을 통해 이제는 기술 문명의 한계라고 여겨졌던 그 소외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기술들, 그 핵심은 바로 인간의 자유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